자, 다음으로 우리 강박 및 관련 장애로 한번 넘어가 봐요. 여기에는요, 강박 장애가 있고요, 신체 이형성 장애가 있고요, 수집광, 그리고 발모광, 피부뜯기 장애가 있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살해 주고 나서.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해? 나온 적이 있다고요. 강박 장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박 장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요 개념. 주요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은 강박적 사고, 그리고 또는 강박행동으로 특징 지어진다. 강박사고, 강박행동? 그럼 강박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들로 정의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데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생각이 떠올라요. 강박행동, 한 개인이 강박사고에 의해 또는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심리, 내적인 행위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강박적인 사고에 의해서 또는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사고가 떠올랐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사고가 떠오르면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강박적 반추. 다른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다만 어떤 한 가지 생각에만 집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강박장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많이 기출이 됐고요. 역시 사례를 통해서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사고와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요. 아, 강박 사고가 있다. 강박 행동이 있다. 그런 데 있잖아요. 포인트.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병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고 불안의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불안.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나에게 불안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 불안을 없애고 싶어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환자의 의식적인 욕구나 기준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본능과 초자의 내적인 심리적 갈등의 결과입니다.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요. 초자, 굉장히 고양심적이죠.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초양심적이에요. 이 본능을 양심이 누를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불안이 발생해요. 이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요. 의식적인 욕구, 기준과는 상반되는 것. 자, 의식적인 욕구. 이 욕구가 본능이죠. 이 본능을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불안이 발생하고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행동이 나타납니다. 강박장애 환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박적인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옳지 않다. 병적이다. 알아요. 병식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병적이라고 생각한다. 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되풀이하는 증상을 가집니다. 병식을 가지고 있어. 불합리해. 그것이 병적이야. 이 생각을 멈췄으면 좋겠어.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강박적인 생각은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했고 그 불안은 행동을 통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생각은 일시적으로 완화 가능하겠죠. 자각적인 강박감,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병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박 사고, 강박 행동의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청소, O형 강박 사고와 정리 강박 행동, 계속 청소하는 것, 균형, 대칭성에 대한 강박 사고와 반복, 정리정돈, 숫자 세기, 질서에 대한 것.
금기시된 생각들, 공격성, 성적, 종교적인 강박사고와 관련된 강박행동, 위해 자의나 타에 대한 공포와 확인하기, 강박행동 등의 특정한 증상이 강박장애에서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강박사고는 공포감, 죄책감, 불안감을 일으키게 되고 방어기제, 지속적인 강박사고는 공포감, 죄책감, 적대감, 공격성, 성적인 충동에 기인될 수 있어 이런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의식,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의식 행동을 만들어내요. 내가 자꾸 성적인 충동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손씻기를 통해서 얘를 없애버려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만의 의식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식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취소 기전,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했다고 해소가 되는 거죠. 취소. 퇴행, 얘는요 학문기의 장애와 표현되는 점과 관련된다. 학문기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요. 격리,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위는 원래의 불안을 일으켰던 감정과는 분리되고 단지 그에 따른 느낌은 불안뿐이다. 그래서 격리 기전, 분리된다. 반동 형성,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언행이 억압된 충동과는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이 하고 싶다는 충동으로 나의 옳지 못한 생각을 깨끗이 해야겠다라는 행동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반동 형성. 자, 병전 성격이 학문기적 성격입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학문기적 성격, 강박적 성격. 지나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고 세심하고 깔끔한 완벽주의. 까다롭고 짜증을 잘 내고 시간을 잘 지키고 양심과 청결 중요시하고 끈덕지고 완고하고 인색하고 양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결정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기적 성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단 기준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혹은 둘 다 존재하게 된다. 강박사고는 기억 또는 니은으로 정의되는데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충동, 심상이 장애 시간의 일부에서는 침투적이고 원치 않은 방식으로 경험되며 대부분 현저한 불안과 괴로움을 유발한다. 이러한 생각, 충동, 심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를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자, 강박사고예요. 강박행동은 기억과 니은으로 정의된다. 손 씻기, 정리정돈하기, 확인하기와 같은 반복적 행동, 기도하기, 숫자 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 심리 내적인 행위를 개인이 경험하는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하게 되거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행한다. 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한다. 행동이나 심리 내적인 행위들은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불안이나 괴로움, 감소될 수 있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나 행위들은 그 행위의 대상과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과도한 것이다. 진단 기준이에요. 강박사고에 대한 개념, 강박행동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기출입니다. 자, 사례를 보여줘요.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강박사고에 대한 개념과 강박행동에 대한 개념을 서술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 사례 속에서 보여지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쓰세요. 그리고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야죠.
강박사고의 개념, 강박행동의 개념,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 그런데 병식은 있어. 하고 싶지 않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고들. 그래서 나타나는 행위들. 그것들을 찾아서 내고 이런 불안을,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불안을 해결하고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까지 모두 다 잘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손을 씻는데 손을 1시간 이상 씻고 있는 거죠. 하루에 20번, 30번, 100번 씻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하는 행동들. 자, 강박사고의 종류와 강박행동이에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되겠어요. 강박사고의 종류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치료, 행동, 노출법, 반응 예방법, 두려워하는 상황 또는 자극에 노출하도록 하고 그 자극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강박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요법을 할 수 있는데, 자, 간호중재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강박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적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강박 증상에 대한 벌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자, 또 사례가 주어집니다. 얘가 자꾸 강박적인 행동으로 손 씻기를 합니다. 이 손 씻기를 하는 이 아이에게 보건교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죠. 그래야 점수를 받죠. 허용해준다예요. 손 씻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강박적인 행동을 금지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불안감 감소를 위해서 강박 행동을 보이는 환자에게 그 행위를 못하게 하면 불안을 조절할 수 없어 공황 상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강박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불안 해소를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강박 행동을 하지 못하면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을 거고, 얘가 극에 달하게 되면 공황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금지하지 않고 허용적인 방법으로 수용합니다. 자,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대체물을 만들어주고,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의식적인 행동은 시간 소모적인 것이지만 환자에게 어떤 강압감이나 비판 없이 적당한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금지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의식행위를 끝내도록 하면 더 불안해서 완전히 수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더욱 반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아요. 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환자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행동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불안이 증가될 수밖에요. 불안은 더 가중되고 죄의식도 더욱 커집니다. 간호중재 A급 잡고 갈게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신체 이형성 장애입니다. 타인이 알아볼 수 없거나 혹은 미미한 정도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체적 외모의 결함을 의식하고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얘기해요.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환 경과 중 어느 시점에 반복적인 행동, 거울 보기, 과도한 치장, 피부 뜯기, 안심하려고 하는 행동, 심리 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있어도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집광,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소지품을 버리거나 소지품과 분리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소지품을 보관해야만 하는 인지적 필요나 이를 버리는 데 따르는 고통에 의해서 생기는 것. 결국 물품들이 모여 쌓이게 되고 원래의 용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활을 어지럽히고, 왜 우리 가끔 TV를 보면
집안 가득히 쓰레기를 채워 넣는 경우, 일종의 예인 거죠. 버릴 수가 없어요. 발모강, 털 뽑기 장애, 탈모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스스로의 털 뽑기, 털 뽑는 행위를 줄이거나 멈추려는 반복적인 시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인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불안이나 지루한 감정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어요. 털 뽑기 전 잠깐이나 혹은 이에 저항하는 시도로 긴장감이 증가할 수 있고, 털 뽑기 이후에는 만족감, 쾌감, 안도감 등이 느끼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 이러한 사례인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왔어요. 발모강 털 뽑기 장애입니다. 뽑기 전에는 뽑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으나 뽑고 나면 좋은 거죠. 만족감, 쾌감, 불안의 감소를 느낍니다. 자, 피부 뜯기 장애, 반복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피부 뜯기로 피부 병변으로 이어지는 것, 이를 줄이거나 멈추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자, 불안의 네 번째,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호, 불안에 대한 자조 기술과 대처 기법. 자, 자기 표현 훈련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을 잘 조절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불안을 좀 감소시킬 수 있어. 독서 치료,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성공적으로 이겨낸 사람이 쓴 자서전이나 팸플렛을 읽도록 하면, 아, 이런 불안도 잘 해결해낼 수 있고 나를 보면서 내 불안이 사라질 수 있어요. 자조 집단, 감정 표현 집단과 같은 자조 집단 참여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과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이 종종 불안을 느끼는 경향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함으로 인해서 서로 얘기를, 경험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을 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과 대처 기술. 대상자가 불편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 반응, 자동적 행위를 확인하도록 돕기 위해 계획된 개인 치료, 집단 치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이런 감정과 행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스트레스 원의 인식과 평가에 대한 대안과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대처 기전을 개발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람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불안 역시 해결할 수 있죠. 이완법. 자, 불안과 근육 이완은 공존할 수 없다. 사람이 불안하면 근육이 경직되지, 이완되지 않잖아요. 근육의 이완과 불안은 공존할 수 없는 상태. 그러면 불안할 때 이 근육을 좀 이완시키면 불안도 좀 해소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 이완법, 명상, 심상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약물 치료입니다. 벤조디아제핀, 단기 치료하자. 진정제 주는 거. 부스피론. 불안장애의 관리 약물은 비중독성에서 불안 증상의 장기적 완화를 위한 처방이다. SSRI, 대표적인 항우울제죠. 모든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형성장애를 위한 1차 약물, 3만개 항우울제, 고황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2차, 3차로 사용할 수 있고, 자, 마오억제제 역시 항우울제로서 현재 사회불안장애와 민감성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환자와 가족교육, 대상자와 가족 유의사항, 의사 허락 없이 용량이나 빈도를 증가하지 말 것, 약물에 대해서 투약 후 기계장비를 다루는 능력이 감소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다른 항불안제와 함께 먹지 말 것, 카페인 음료 피하도록 할 것. 지금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물을 주는데 벤조디아제핀 같이 거기에 카페인, 자극하는 것을 준다?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자, 벤조디아제핀 복용자에게 음신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환자에게 모유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 마오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티라민 함유 식품 제한을 교육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예요. 꼭 공부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자, 환자에게 다음 사항 교육하기. 매일 복용으로 3에서 4개월 지난 후 벤조디아제핀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면 불면증, 과민성, 신경질, 부강건조, 진전, 경련, 심지어는 정신상과 같은 금단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됩니다. 금단 증상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약품은 위장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식사나 간식과 함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산제는 흡수를 지연시키고, 자, 시미티딘, 위산분비 억제제예요. 얘는 벤조디아제핀의 물질 해소를 방해해서 진정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자, 알코올, 바비트레이트와 같은 중추신경 억제제가 진정작용을 증가시키고 물질 대사 감소로 혈청 페니토인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페니토인 항경련제인데 얘 농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뭐가 나타나요? 독성 반응 나타나죠. 문제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정신치료, 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치료. 첫 번째,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완법을 사용한다. 점차적으로 근육을 이완하는 근육이완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근육의 이완과 불안을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육을 이완시킴으로 인해서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다. 호흡훈련,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 과호흡을 비롯해 공황발작 조짐이 되는 불편 증상을 막을 수 있다. 바이오 피드백, 그리고 체계적 동감법, 예, 기출됩니다. 이완 상태에서 불안 자극에 노출될 경우 이미 이완된 상태이므로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반응이 억제되어 이를 상호 억제라고 부른다.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순차적으로 노출하면 그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실제 대상이 아닌 가상현실이나 심상훈련을 활용하기도 한다. 공포증, 강박장애에 효과적이다. 내가 집 밖으로 나서기만 하면 너무 불안했어요. 이번에는 한 발자국만 나가보는 거예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것을 반복하면 그 불안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1m 더 나가보는 거예요. 불안하죠? 근데 얘를 반복하게 되면 둔감해진다고요? 5m 가보는 겁니다. 불안하죠? 근데 점차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체계적으로 단계를 두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자, 지속적 노출 치료, 외상 스트레스 장애 치료법. 대상자가 회피하는 사고, 느낌, 상황, PTSD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노출시킵니다.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해서 증상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도록 노출시키면서 점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치료법이에요.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진정으로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왜 일어났는지 등을 살펴본다.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불안했다? 이 불안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불안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 자극 감흥 노출, 공황 때와 같은 생리적 현상을 계속적으로 반복 경험시키는 것. 대상자가 불안할 때 내적으로 경험하는 신체 반응에 근거해서 그러한 신체 현상을 경험시키는 것. 자, 공황이에요. 자, 공황으로 인해서 가슴이 막 뛰어요. 심기항진이 막 일어나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황으로 인해서 심계항진으로 인해서 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죽을 것 같아. 심장에 미친 듯이 뛰어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데 운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 공황적 상황과 달리 제외하고 다른 상황에서 운동을 막 시키는 거죠. 운동을 막 시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근데 죽지 않죠. 그러니까 공황적인 상황에서 심장이 뛰었어. 심장이 뛰니까 나 죽을 것 같아. 이걸 끊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심장이 뛰어도 미친 듯이 뛰어도 난 죽지 않네. 아, 그러면 있잖아.
내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도 나는 죽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요. 그것이 자극 감흥 노출입니다. 신체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극 감흥 노출이에요. 자, 홍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에 노출시킨 후 상당 시간 노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역시 기출됐죠? 기출될 겁니다. 앞으로도. 자, 홍수법. 그 불안적인 상황을 홍수가 나듯이 물밀듯이 갑자기 폭기해 주는 거죠. 광장공포증 대상자가 혼자 거리로 나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극한의 불안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체계적 동감법의 차이점. 체계적 동감법은 단계를 두고 불안, 이완, 불안, 이완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얘는 아니죠.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에 팍! 이게 홍수법입니다. 자, 실제 상황 아래 수행하지만 실제 상황이 불합리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심상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에 효과적입니다. 자,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법. 자, 불안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할 때 눈을 빨리 움직이면 불안이 감소하거나 긍정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을 보고한 연구 결과에 의거해서 불안장애 중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포증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사고중지법.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강박적인 사고가 떠올라요. 그럼 내가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고로 인해서 불안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 사고 그만 스탑! 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사고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인지 재구성이에요. 대상자의 인지 왜곡을 확인하고 교정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적응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지 왜곡을 건강하게 바꿔주면 되죠. 정상적으로 바꿔주면 된다고요. 교정하고 재구성합니다. 자동적 사고, 인지적 왜곡 확인, 검증, 부정적 가정의 확인, 타당성 검증의 단계로 구성된다. 인지행동 치료와 행동 치료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돼서 대상자의 인지 왜곡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략을 배우도록 합니다. 자, 새로운 대처 행동 학습으로서 첫 번째 모델링입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간호사나 가족이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간호사나 가족이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역할 모델이 되어줄 거예요. 대상자가 따라하게 하는 방법. 폐쇄공포증 대상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자기 주장 훈련.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기 표현은 좌절, 분노,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이때 잘 사용하는 법이 나 진술법이죠. 너 때문에 이렇잖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너가 이러해서 나는 이러한 감정을 느껴.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접근법은 공격적인 어조를 줄일 수 있다. 당신이 뭐뭐 할 때 나는 이렇게 느껴요. 라고요. 자기 주장 훈련입니다. 자, 행동 형성. 행동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목표하는 행동 수준이 성취될 때까지 강화를 통해서 약 주는 거죠. 선물 주는 거죠. 상 주는 거예요. 새로운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행동 형성 기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행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목표하는 행동, 이 행동을 형성할 때까지 계속적인 강화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토큰 경제, 강화를 주는 거예요. 조작적 조건하에 한 형태, 바람직한 행동 시 물건이나 특권과 교환할 수 있는 토큰으로 보상해 주는 것. 그럼 이 토큰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 토큰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강화와 같은 개념이 토큰 경제입니다. 자, 사회기술훈련.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대상자가 생산적, 긍정적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 방법을 얘기해요. 자, 혐오치료. 즉각적인 불편감을 갖는 상황, 대상에 노출시키는 조건화 방법입니다. 자, 자극과 불편감을 연계시켜 특정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혐오스러운 것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것.
행동계약법입니다. 치료자와 대상자가 타협을 한 후 그것에 근거해서 계약을 맺어 행동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호 간의 목표 행동과 보상 방법 등이 사전에 약속된 것이므로 다른 강화 방법과 다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 재강화,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증식하기 위해 자극을 가하는 것. 치료의 종료. 치료는 대상자가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본적 욕구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종료된다. 종료는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치료자와 대상자가 합의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제되는 부분들이에요. 개념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